자, 반갑습니다. 최 부장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뒤에 있는 어린이 보호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제가 직접 매입하고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차를 직접 운행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필요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내가 어린이 보호차랑 아무 관계없다 이런 분들도 주위에 내 조카나 아니면 내 자녀들이 어린이 보호차를 타는데 이게 적합한지도 알아야 되겠고, 실제 운전하는 분이시라면은 스쿨존을 한 번이라도 지나치시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스쿨존에 대한 과태료도 약간 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스쿨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구역은 맞지만 이 과태료가 너무 세다 보니까 불만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처벌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분들 때문에 아마 과태료가 약간 올라간 것 같고요. 실제 어린이 보호차를 등록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작년이랑 올해는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상식으로는 디젤 차량은 등록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디젤 차량이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럼 디젤 차가 등록이 되면은 과연 중고차 시세는 지금 얼마일까? 내가 얼마를 주고 지금 사야 되고 앞으로 기다리면은 이 차 값이 떨어질까 또 높아질까? 요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럼 어린이 보호차가 어떤 건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어린이 보호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노란색 차량이 다 어린이 보호 차량은 아닙니다. 노란색으로 색깔만 바꿨다고 해서 어린이 보호차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경광등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 보호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어린이 운송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도 허가를 내주지만 우선 첫 번째로 어린이 보호 차량에 적합하게 튜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튜닝은 어디서 하냐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허가를 내주죠. 그래서 외관에는 노란색으로 튜닝이 돼 있어야 되고, 경차시에는 경광등이 켜져야 되고, 옆에 보시면은 애들이 승하차할 때는 반드시 정지 표지판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 측면에서는 어린이가 승하차하기 편하게 발판을 구조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발판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어린이 보호차 이렇게 정차했습니다. 정차하게 되면 위에 경광등이 이렇게 전멸이 되죠. 그 다음에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발판이 나와야 됩니다. 애들이 오르내릴 수 있게 편안한 발판까지 장착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을 닫으면 다시 자동으로 들어가는 이런 발판이 있어야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어린이 보호차 튜닝을 받으려면 썬팅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썬팅이 만약에 되어 있다 그러면은 통과가 안 됩니다. 검사를 매번 받는데 매번 통과가 안 될 거예요. 이 여름에 애들이 햇빛을 쬐으면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애들 안전이겠죠. 자, 애들이 혹시나 안에서 잠들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짙은 썬팅은 안 된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차는 썬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처음 들었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일반 차량들에서도 많이 보이는 어린이 하차 벨이 있습니다. 혹시 뒷좌석에 승객이 있는데 차 문을 잠그면 안 되니까 일반 차량들에서 안전사항으로 많이 채택하는데, 제일 초기가 어린이 보호차에 대한 안전사항 옵션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뒤쪽에 있는 하차 벨이 꼭 필수입니다. 자, 만약에 하차벨을 안 눌리고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고 갔다 그러면 10초에서 1분 뒤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그래서 운전자는 시동을 끄고 이 마지막 순간 제일 뒷좌석에 있는 하차벨을 누르면서 애들이 있는지 살피고 나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경보음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죠? 자, 이렇게 외관이 튜닝이 다 되어 있고 안전사항까지 다 튜닝이 완료된 적합한 어린이 보호차를 이제 구조변경을 완료했어요. 그러면은 신고해서 바로 타는 게 아닙니다. 학원 인허가증이 나오게 되면 이 튜닝사항 내용이랑 같이 경찰청에 가서 운행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금방금방 나오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경찰청에서 내주는 허가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는 디젤 차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2025년 올해부터는 디젤차 허가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높은 시세는 물론이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차가 없어서 못 사용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도 허용해 주겠다. 근데 단 어떤 점에서 허용해 주냐면, 이렇게 구조 변경이 한 번이라도 됐던 어린이 보호차는 허가가 가능하다. 자, 옆에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허가가 났던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젤차는 허가를 내주는데 첫 번째 요건이 16인승 이상 또는 3.5톤 이상의 승합 차량은 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디젤 차량으로 등록이 됐던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한 번이라도 썼던 디젤 차량은 한 번 더 명의 변경이 되더라도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사용 가능하다. 쉽게 중고차 매장에서도 이렇게 어린이 보호차 등록된 디젤 차량을 사서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사용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LPG 어린이 보호차 금액은 점점 내려오고 바닥을 기고 있던 디젤 어린이 보호차는 금액이 약간 올라가서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고는 있습니다. 자, 시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우리 스쿨존을 지날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굉장합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2025년에는 스쿨존 내에서 위반하는 것들 있죠. 주정차나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이런 것들의 단속이 좀 더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무인 카메라 단속이 거의 다였고요. 2025년에는 경찰관이 직접 현장 단속도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자, 현장 단속에 걸린다면은 범칙금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범칙금은 벌금 플러스 벌점이죠. 그래서 벌점까지 다 부과받을 수 있고 벌점이 좀 높으면은 현장에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달라졌냐면 우선 주정차는 다 안 됩니다. 잠깐의 정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차 플러스 주차까지 안 되는 게 스쿨존이고요. 일반 도로에서보다 2배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약 12만원에서 차종에 따라 13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하거든요. 자,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는 신호 위반도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이 되는데요. 현장 단속의 경우에는 전선이 조금만 넘어가더라도 바로 단속에 걸리고요. 황색불에서 적색 신호로 변경될 때 만약에 진입했다, 그때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현장 단속에서만 그렇고요. 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회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을 했을 때에도 신호 관계없이 무조건 정차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단속되면 일반 도로에서보다 거의 2배 정도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 위반도 굉장히 중요한데 스쿨존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30km의 제한 속도가 있죠. 이 30km에서 20km만 초과돼도 현장에서 만약에 단속됐다, 그러면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6만원에 벌점이 15점이고요. 만약에 20km에서 40km 정도가 초과가 됐다, 그러면은 벌금 9만원에 벌점이 또 높아집니다. 최대 60km까지인데 60km 이상의 속도 위반을 했으면은 현장에서는 15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5년도에는 좀 더 스쿨존 내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어린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 진짜 주의해서 운전하시고 야간에 애들이 없다고 막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을 유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강화된 게 어떤 거냐면 민식이법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식이법도 약간 강화가 됐다는데요. 스쿨존 내에서 간단한 접촉사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만약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에 유의해서 스쿨존 내에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는 진짜 시세를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에 어린이 보호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LPG만 됐는데 그게 올해부터 조건이 풀렸다 했죠. 자, LPG가 원래 금액이 12인승 기준으로 2020년, 21년식은 2,600,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인승은 항상 12인승보다 한 200만 원 정도 비싸게 판매를 했었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2천만 원 초반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자, 만약에 2020년식에 한 5만 킬로, 6만 킬로짜리를 구한다 그러면 2,000원에서 2,100만 원까지는 내려갔고요. 주행거리가 좀 많다 그러면 2,000만 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그럼 나는 좋은 년식 짧은 주행거리를 원한다. 2021년식에 한 3, 4만 킬로다. 그러면 2,200에서 2,250 정도가 적당한 가격인 것 같고요. 자, 동일한 조건으로 디젤 차량이다.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은 가능합니다. 자, 난 디젤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주위에 LPG 충전소가 없다. 디젤차가 좀 낫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LPG 금액이 좀 높은 이유가 LPG의 장점이 있습니다. 주위에 LPG 충전소만 있다면 LPG는 연비가 좋죠.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디젤 차량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습니다. 자, 솔직히 얘기하면 어린이 보호차는 디젤 차량이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젤 차량은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장거리를 타야지 디젤 엔진에 부담이 없고 매연 저감 장치인 DPF나 터보, 인젝터에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어린이 보호차로 장거리를 뛸 일이 거의 없죠. 짧게 운행하고 짧게 세워놓고 짧게 운행하고 짧게 세워놓고 이러다 보면
디젤 엔진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떨어진 가격으로 2천만 원 초반대에 어린이 보호차가 나왔다 그러면 LPG차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판침을 직접 판매하는 어린이 보호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뒤에 있는 차량은 다 LPG 차량입니다. 최근에 매입한 차량이고 최근 시세에 맞게끔 매입했기 때문에 아마도 비싸진 않을 겁니다. 제가 판매하는 차량들은 다 2천만 원 초반대고 주행거리 좀 많으면은 1,800만 원, 1,900만 원대도 있기 때문에 LPG 차량 원하시는 분들은 LPG 차 구입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젤 차량은 어린이 운송용으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도에는 안 됐지만 2025년도에는 가능한 게 디젤차 구입이 가능한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스쿨존에서도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에도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쿨존에서는 조심조심 다니시고요. 저희가 어린이 보호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뿐만 아니라 뭐 푸드트럭이나 캠핑카, 좀 특수한 차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보가 좀 없다 그러면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푸드트럭이나 캠핑카, 또 어린이 보호차 치시면은 관련된 내용을 잘 찾아볼 수 있으니까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판에서 이어서 마무리 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